선생님 안녕하세요. 세이브 더 티처스입니다. 가끔 제가 장학지도 혹은 부모 상담, 부모 교육 이런 걸 위해서 초등학교를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문구점을 거쳐 지나가게 되는데요. 문구점 앞에 가보면 몇 번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 장난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죠. 그리고 가판대에는 여러 가지 불량식품도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사고 재탈거리는 그런 풍경을 보고 있으면 아주 잠깐이지만 추억에 잠기게 되고 또 예전에 힘들었던 어떤 그런 시절들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만큼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정말 놀랍게도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또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만큼 문구점은 변한 듯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유튜브라든지 온라인 게임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문구점이라는 곳은 어른 세대 그리고 아이 세대가 이어질 수 있는 세대 간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수학교 앞에는 왜 문구점이 없을까? 실제로 특수학교를 가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는 문구점이 없습니다. 물론 학교 안에 학생들의 생활 훈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매점은 있죠. 간혹 특수학교하고 일반 학교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 아이들을 위해서 문구점이 만들어져 있죠. 그렇지만 특수학교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특수학교만 있는 그런 공간을 가보시면 학교 앞에 문구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특수학교 앞에는 문구점이 없는지 직접 몇몇 학교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상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자, 여기는 김해에 있는 한 특수학교인데요. 유초, 중 등이 같이 있고요. 그리고 전공과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앞을 보시게 되면 아무것도 없죠. 문구점이나 분식점 이런 것들이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방에 있는 또 다른 특수학교인데요. 학교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시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앞에 문구점 혹은 분식점 같은 그런 근린생활시설이 보이지 않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기는 놀랍게도 왼쪽에 있는 게 특수학교인데 문구점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왜 문구점이 있을까요? 길을 따라가 보면 오른쪽에 옹벽에 설치되어 있죠. 다른 상가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 방금 지나갔는데,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게 바로 일반 초등학교입니다. 즉 저 끝에 문구점이 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 여기는 서울에 있는 맹학교입니다. 서울 중심 지역에 있죠. 그런데 맹학교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특별히 이용할 만한 그런 시설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없죠. 자, 여기는 맹학교 옆에 붙어있는 국립농학교죠. 자, 그런데 쭉 내려가다 보면 이 농학교 앞쪽에는 이렇게 분식점이 있습니다. 학교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분식점과 문구점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반가울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 로드맵을 다시 보면서 한 번 더 느끼게 됐습니다. 왜 모든 학교 앞에는 문구점이 있는데 특수학교 앞에는 왜 문구점이 없을까? 저는 이 질문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물론 쓸데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게 결코 간단히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시골 학교가 아닌 다음에야 학교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그 앞에 상권이 만들어져요. 학원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분식점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당연히 문구점도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특수학교 앞에는 그런 상권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특수학교 앞에 문구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선생님에게 혹은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까요? 먼저 특수학교 앞에 문구점이 없는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특수학교 앞에 문구점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마 첫 번째는 입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에 특수학교가 들어올 때마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시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특수학교들이 입지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 초등학교, 일반 학교와는 달리 조금 외진 곳, 그 다음에 그 주거 공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입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상권이 형성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주거지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이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거기에는 문구점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의 통학버스가 문제입니다. 자, 통학버스라고 하는 것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교육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동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버스를 운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통학버스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서 학교 안까지 등교를 시키고 또 학교 안에서 버스를 타면 가정까지 하교를 시키게 되죠.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학교 문 앞에서 서성거릴 시간이 없죠.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자가통학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요. 자가통학을 하는 아이들 역시 부모님이 아이를 태워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앞에 상권이 형성될래야 형성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학교라고 하는 것이 일반 초등학교나 여느 학교처럼 지역사회에 촘촘히 설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지역에서 오지 않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학버스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통학버스가 없으면 특수학교에 올 수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자, 이렇게 이 통학버스라고 하는 것도 특수학교 앞에 이 문구점이 들어설 수 없도록 만드는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특수학교 앞에 문구점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특수학교의 입지 문제, 외진 곳에 있다는 그런 입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통학버스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이유를 다 접어두고 이러한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특수학교 앞에서는 문구점을 차려봤자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돈이 된다면 아무리 입지가 좋지 않더라도 거기엔 반드시 문구점이 들어섰겠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구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다른 상업 공간이 아니라 이 문구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에는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구점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는 문화적 소통이 일어나는 소통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문구점 앞을 지나가다 보면 마치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그런 소통 공간처럼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구점에서 어떤 물건이 잘 팔린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물건을 가지고 노는 행위가 그 나이 또래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놀이 문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어른처럼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어떤 놀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놀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문구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비교사가 되는 우리 학생들에게 시간 될 때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을 한번 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물건이 많이 팔리는지, 아이들이 어떤 장난감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지,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유심히 한번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또래 아이들, 적어도 그 지역의 아이들이 공유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문구점이 이끌어간다고 볼 수는 없겠죠.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이라든지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봤던 놀이라든지 이런 아이템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문구점들이 그런 물건들을 갖다 이렇게 팔게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문구점이라고 하는 공간은 아이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만의 놀이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특수학교 앞에 문구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래 아이들이 공유하는 그 문화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조금 과장됐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서두에서 문구점 앞에 가보면 마치 유년 시절로 돌아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추억에 빠져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유년 시절에 어떤 기억을 만들어준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다른 사람들과 그런 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구매력이 없는 존재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바로 그 관점을 경계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BTS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아이돌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청년층, 즉 청소년층이 그런 뮤직비디오 혹은 그 컨텐츠를 소비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청소년들이 그런 문화 컨텐츠에 대한 구매력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곧 그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청소년들을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낸다는 의미거든요. 소비라는 이름으로 소비를 가지고 반응을 하게 되죠. 이것이 계속 순환이 되면서 어느 순간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청소년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최근에 TV 채널을 틀면 이 트로트 방송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누군가가 이 트로트라고 하는 장르를 소비하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그럼으로 인해서 중년층, 장년층, 최근에 또 젊은 층까지 트로트를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어린 트로트 가수들을 위한 경진대회가 또 만들어졌잖아요. 결국은 이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위한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각 구성원들에 대한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고 나쁨을 떠나서 혹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대상이 구매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다양한 혹은 창의적인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교실에서 혹은 지역에서 수행하는 활동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 속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특수학교 앞에는 왜 문구점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면 아이들 통학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인가? 아이들에게 차량 통학 대신 걸어서 통학을 하란 말인가?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 대상들이 다양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문구점에 한번 들려보세요. 그러면 요즘 아이들이 어떤 놀이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매력을 느끼는지를 조금은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런 추억들을 한 번 더 소환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특수교육 선생님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경험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말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와이프와 농담처럼 우리 나중에 은퇴하면 특수학교 앞에 작은 문구점 하나 해볼까? 특수학교 앞에서도 문구점이 그럭저럭 될 수 있네? 라는 걸 한번 보여줄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특수학교 앞에도 작은 문구점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 이 문구점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분명히 그 문구점 안에서 더 잘 팔리는 물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작은 어떤 문화를 형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문구점 주인께서 특수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물건을 좋아하지? 라는 눈치를 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맞는 물건들을 떼어오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은 특수학교 앞에는 왜 문구점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잠깐 저의 생각을 나눠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반론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소비할 수 없는, 구매력이 없는 아이로 성장한다는 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구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 번 더 인식하고 우리가 작은 교육 활동을 수행할 때 그것이 이 아이의 삶에, 더 크게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가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우리의 수업이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